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 조응천 전 의원이신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투표하셨어요? 내일 하려고요? 내일이요? 예. 그 사전 투표율이 지금 뭐 맨날 여기 지금 막 뜨고 있는 게 역대 최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요번 예. 말씀 잠깐만요. 네. 지금 6시 저게 왔어요. 나왔어요. 19.58% 20% 가깝습니다. 아유야. 어우. 아무래도 예. 요번 사전 투표일이 이제 평일, 목요일, 금요일 예. 되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평일 내가 잠깐 바쁘고 투표하고 본 투표일은 가족들과 함께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게 비상겸 그리고 파면으로 빚어지는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지금 위기 상황이죠. 위기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아마 각자의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꼭 내가 생각하는 식으로 대한민국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좀 표현이 된 거라고 보고 또 정치 양극화가 지금 심해져 있고 또 지지층이 특히 진보 쪽은 결집돼 있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뭐 호남 쪽이 가장 높더라고요. 지금 보면은요. 호남에서 전남이 34.96%, 광주가 31.10%, 전북이 32.69%입니다. 예, 거의 뭐 지방선거 본투표 최종 투표율하고 비슷한데, 네. 그래서 이게 양극화된 현상으로 또 이렇게 높아지지 않나, 세대결 같은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로 대구는 13.42%의 사전투표를 보여서 전국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 이거 이렇게 19.58이면 거의 20%인데 네. 이러면은 아까 신지호 박사님도 그런 얘기 잠깐 했는데 본투표보다 이게 더 그러니까 이 사전투표 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제 거진 비등비등했는데 본투표가 조금 더 많았죠 지금까지. 네, 그렇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더 많아질 수가 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전투표가 평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본투표가 수요일이라면은 뭐 월화 달아가지고 사전투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건 좀 어떤가. 아니면 하루만 주는 건 어떤가. 이렇게 뭐 닷새씩이나 떨어져 가지고 본투표보다 하는 바람에 그 사이에 이 다이나믹 대한민국에서 뭔 일이 지금 벌어질 줄을 모르는데 그렇죠. 그 이슈는 반영이 안 된 상태로 거진 뭐 본투표 비슷한 게 지금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과연 민의가 제대로 반영이 된 건가 하는 건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의원님 보실 때 이번 토론회에서 3차례 거친 토론이 있었는데 토론 제일 잘한 사람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잘한 사람은 난 뭐 없다고 봅니다. 예. 없다고 뭐 도저히 뭐 우열을 못 가리겠습니다. 제일 못한 사람은요? 뭐 이 원래 대통령 후보 토론회 취지하고는 다 안 맞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열 가리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2시간인데 뭐 기계적으로 딱 시간 나눠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뭐 후보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상대방 흠집내기 그것도 뭐 같이 협공하고 또 어떤 분은 뭐 대통령 되시면 뭐 잘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뭐 도우미 역할도 하고 참 이건 토론회하고는 원래 취지하고는 무관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웠고 오히려 왜 국민의힘에서 8명, 4명, 2명 이렇게 좁혔잖아요. 근데 1대1로 해가지고 2명 할 때가 사실은 제대로 된 토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 번 나눠가지고 좀 요렇게 한번 붙여보고 저렇게 한번 붙여보고 경우의 수가 꽤 나올 겁니다만은 근데 그때는 이제 이슈를 다 몰아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는 뭐 질문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고 그러는 너는 뭔데 똑같은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네. 이런 건 저 진행자가 딱 단호하게 막아서고 또 전문가들이 배석을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은 대신해서 당신 방금 그렇게 답변했는데 그거는 이래서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또 이제 그 사람한테 아마 폭탄이 갈 겁니다만은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뭐 어느 쪽으로 치우쳤다는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그 토론 진행자가 시간이나 재고 앉아 있는 그런 역할밖에 못 하는데 기계적 형평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아예 저 진보 성향의 언론사가 있고 좀 보수 성향의 언론사가 있잖아요. 그 한 번은 진보 성향에서 주최를 하고 한 번은 보수 성향에서 주최를 하고 해서 그쪽 의도를 갖다가 좀 담아서 좀 물어볼 수 있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 번씩 기회를 줬다.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지금처럼 짧은 시간 내에 저 추궁도 안 되고 더 심층 질문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동문서답으로 끝나는 거 이거는 토론회로서 사실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3차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의 발언 때문에 상당히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거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토론회에서 나와서는 안 될 그런 단어이죠. 예. 성적 수치심을 굉장히 자극하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예. 봅니다. 다만 이제 의도는 뭐 후보의 가족을 검증하는 거다. 의도는 좋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갖다 굳이 그 젓가락 같은 그 단어를 그거 써가면서 그렇게 했어야 되겠느냐. 만약에 제가 좀 생각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후보였다면 예. 한 하루 이틀 전에 한 이틀 전 정도에 대변인 통해 가지고 먼저 이걸 띄우고 예. 그리고 조금 이슈를 만들고 해서 그거 들어보셨죠? 그거 아시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대명사로 충분히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면은 괜찮을 건데 이 구체적으로 그 좀 저도 놀랐어요, 사실은. 예. 아니 그런 게 좀 아쉬워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아까 그 신지호 의원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게 사실 단일화도 좀 부담스러워질 가능성이 있다. 참 뻔뻔하시네요. 예. 아니 지금 이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그 이후 자초지종에 대해서 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아니 불법 계엄으로 인한 파면 그로 인해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깨끗이 씻고 절연을 하고 단절을 하고 다시 태어나겠다라고 해야 후보를 낼 수 있고 라고 해야 그럼 한번 믿어볼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뜨뜻미지근하게 뭐 내란이라고 뭐 지금 재판 중입니다. 뭐 대통령은 탈당했기 때문에 나오고 상관이 그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그거 펴줄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신지호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랑 가까우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씀이 맞죠. 맞는데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성적 감수성에 대한 좀 이 기준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거 하고 일국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와장창 그냥 무너뜨리고 몇십 년 퇴보시킨 그런 일하고 이걸 갖다 어떻게 똑같이 보고 이거 가지고 단일화가 뭐 힘들겠다? 아유. 양심이 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 신 의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좀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탄핵과 계엄에 관한 이런 거를 확실히 해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움이 친한계 쪽에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쌍권 비대위가 들어오자마자 그걸 했어야 돼요. 지금 대선이라는 비행을 위해 가지고
그 후보가 활주로를 지금 가야 됩니다. 속도 붙여서 날라야 예. 되는데 그러면 활주로에 있는 장애물들은 미리 치워야 되잖아요. 그걸 비행기에 저 조종사 보고 치우래. 그 말이 돼요? 그 비행기가 뜨겠습니까? 그 비대위가 뭐 하는 겁니까? 비상대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하고 거기다가 뭐 후보 바꿔치기 하려고 그러고 난 그 사람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이낙연 그 고문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는데 민주당에서 내란 세력과의 야합이다. 지금 이러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민주당은 항상 그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에 똘똘 뭉쳐 있는 분들인데 아니 자기들은 민주화 세력이 주축이잖아요. 예. 학생운동을 했거나 노조나 사회단체 했던 분들입니다. 말끝마다 민주 하시는 분들이 지금 하시는 거 보면 독재를 예고하고 있고 예행 연습하고 있잖아요. 입법 행정 그거는 뭐 예정됐다. 근데 사법까지 틀어막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듣도 보도 못한 기상천외한 법들을 막 쏟아내고 있고 일국의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있고 그리고 저 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갖다 뒷조사해가지고 네가 스스로 결백함을 밝혀라 이러고 있잖아요. 법원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사법부의 독립이 그 혹시 오늘 코스피가 50 정도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예. 미국의 연방국제통상법원이라고 있어요. 예. 거기서 오늘 결정이 나왔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상호관세 부과는 이거는 위헌이다. 왜? 미국 헌법은 과세권은 의회에 줬고 대통령한테 준 게 아니다. 대통령한테는 비상권한이 있는데 그게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라고 IEEPA라는 법으로 가는데 그 요건이 국가 비상사태에만 그게 발동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적자가 지금 무지무지하게 크다. 이거는 비상사태가 아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테 수권을 한 적이 없다. 근데 어떻게 당신이 마음대로 하냐. 이건 무효. 위헌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디서 많이 본 것처럼 그쪽 행정부가 뭐라 그랬냐. 사법 쿠데타다. 와 소름 돋아. 어쨌든 미국 연방법원이 이렇게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정말 공화당으로 상하원 다 장악을 하고 있더라도 그나마 견디잖아요. 이렇게 행정부의 무지막지한 폭주를 제어한다고요. 거기다가 자기나 자기 세력이 잘못한 거 어떻게든 묻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안 되죠. 상대방 막 못 살게 굴라는 거 그거 안 되죠. 어쨌거나 마지막 제어판이 이게 사법부인데 이 사법부를 손아귀에 넣으면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마음대로 됩니다. 뭐 법 만들고 마음대로 집행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잘못됐다고 난리쳐도 아니라고 그러고 그 마지막 아니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 이렇게 민주화 세력 이라고 자처하는 그 민주당 사람들이 하는 짓이 지금 독재 예고 세력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대놓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뭘 그걸 내란 세력과 야합을 했다. 물론 저도 우리 이낙연 고문이 제대로 재련하지 못하는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하고 손잡았다? 나는 못해요. 마음에 안 들고. 그렇지만은 그만한 정부적인 부담을 지고 자기는 하겠다. 왜? 대한민국이 괴물 독재 국가가 되는 게 지금 이 내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제대로 재련하지 못하는 국민의힘보다는 니네가 더 무섭다. 근데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밖에 없지 않냐. 내 비록 힘은 없지만 그래도 내 한 표라도 보태겠다. 말만 꺼내면 내란이야. 말만 꺼내면. 아니 이미 그날 저녁에 국회에서 내란 막았고 개헌 막았고 대통령 구속시켰고 지금 나와 있지만은 언젠가 또 들어갈 것 같고 중요인물 종사에서 다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구속.
이거는 이제 저 화산으로 치면 휴화산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의 이 사법부 겁박, 상권 분립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상권 귀일, 거기다가 170석의 민주당이 저 오죽한 지금 당입니까? 당대표 겸 당대표였고 지금 대통령 후보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따라 가지고 그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이잖아요. 저는 그 박범계 의원한테 그 법 철회해라라고 지시했다 그러길래 나 깜짝 놀랐어요. 선대위가 어떻게 개별 의원한테 법안을 갖다가 철회해라 지시를 합니까? 못합니다. 그거 아무한테도 못합니다. 그거는. 그걸 공공연하게 하고 있어요. 그게 좀 지나친 것 같으니까 이재명 후보는 내가 한 건 아니고 나는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선관위가 한 거다. 선관위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선대위요. 예. 선대위가. 예. 헌법에 보면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돼 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당론에 따라 행한다도 아니고 국익을 항상 최우선에 두고 뭐가 국익에 부합되는 것일까? 그걸 당신의 그 직업적 양심으로 따라가지고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선대위가 그걸 철회해라? 이것도 민주정당은 아니죠. 어쨌거나 이낙연 고문이 지금 이 상태에서 깨끗하지 않은 손을 잡는 거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만은 그런 요구를 하려면 민주당 자신도 과연 우리가 민주정당이 맞느냐.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가려고 하는 길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쪽으로 가느냐.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위협하는 쪽으로 가느냐. 그걸 생각해야죠. 비상계엄 그때 막았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민주당이 그냥 자기 뜻에 반하면은 아무나 보고 너 내란 세력, 너 내란 동조 세력, 너 탄핵, 너 특검. 지금 뭐 상대방이 대법원장이건 뭐 누구건 다 그냥 지명권이 있어요. 이게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상황이 상당히 복잡한데 이게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변수는 없겠죠? 없다고 봐야죠. 그죠? 정말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이제는 안 할 건데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탄핵 반대에 대한 사과. 탄핵 예.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예. 계엄 세력과 단절하고 그다음에 친윤 세력과 또 단절을 하고 해서 와, 저 왜 저래? 예. 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 저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계속 오늘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준석 예. 저 김문수하고 결국은 단일화한다. 그 얘기 계속 하잖아요. 예.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 이준석의 지지자들의 그 예. 충성도가 가장 약해요. 예. 그 중에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약 30% 그거 뜯어오려고 그런 거거든요. 아유,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선거가 다가오니까 또 다음번에 모셨을 때에는 다른 종류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조홍천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